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세상 사는 게요 마치 날씨와도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맑게 개인 날만 계속되길 희망하죠. 하지만 날씨라는 것이 그렇게 못해서 태풍도 불고 비바람, 눈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도 여간에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요.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매거진 스퀘어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로 고등학교 졸업 60주년 기념식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80대 노인 커플이 결혼식 전날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우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2년 전 고등학교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 모임에서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다시 만난 이후에 1년에 4-5차례씩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저녁 차를 몰고 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철로에 드러누워 잠을 잤던 영국의 사업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홈레스 거린이 아니라 48살의 번듯한 사업가인 케빈 크레스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드카를 완전히 취할 정도로 마신 후에 옆에 베개를 발견하고는 잠을 청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의 눈에 베개로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철로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엽기적인 낮잠 행각 때문에 기차가 줄줄이 멈추고 경찰 헬기가 출동하는 등 4시간 가까이 기차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서 퇴근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철로 취침 현장이 경찰에 포착돼서 공개되는 바람에 더 큰 창피를 당한 이 남자에게는 약 $1,000의 벌금형과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남자, 수리왼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Q가 높을수록 채식주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채식주의자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똑똑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채식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1970년 당시 10살이었던 8,1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년 후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은 366명이었으며 이들이 10살일 당시 IQ 평균은 106으로 채식주의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 IQ 101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 채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소식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머리까지 좋아진다는 것이야말로 참 금상첨화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식단에 채소 많이 드시고 웰빙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다, 망년회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200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도 기댈 곳도 없는 어린이들이라면 더욱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소외된 어린이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군요. 한 선교회에서 고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준비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는 25일 저녁에 있을 고급 고아들을 돕기 위한 열린 음악회 연습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행사의 그 주체는 어디이며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 있는 고아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극빈 자녀 아이들을 돕는 선교회입니다. 고어헤드 선교회. 저희 선교회 주체로 이번 성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시카고 교민들이 좀 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런 우리 시카고 교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후원 대상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돕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7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극빈 자녀 가정 아이들, 할머님이 키운다거나 장애인 아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지금은 거의 380명의 아이들을 저희 선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제가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시카고 지부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출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또 행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래는 이 음악회를 제가 컨택을 받은 거는 한 달 됐고요. 그냥 피아노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정말 나가서 한 5분, 6분 정도 피스 하나 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연락을 받고 그냥 한 사람의 출연진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인볼브가 더 많이 깊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항상 연말이면 교회마다 아니면 단체마다 음악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끼리끼리 저희들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저희 가족 모임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타주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틀란타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음악회가 모여진 거고요. 저희 시카고에서는 이게 음악회 구성될 때 음악회다 그러면은 사실 말 그대로 열린 음악회니까 그냥 음악만 할 것 같은데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음악회라는 관점으로 열린 음악회라는 관점으로 하면서 음악이 들어가는 건 뭐든지 다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열린 음악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행사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은 정말 크리스마스 콘서트 말 그대로 12월 25일 5시고요. 그 시간대쯤 되면 아마 예배를 다 보시고 오셔서 집에서 조금 느긋해 하실 텐데요. 일어나셔서 열린 음악회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 두시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들 손 잡고 등 두들기셔서 어떤 음악회인지 부모님들도 말씀하시고 온 가족이 나눌 수 있게끔 입장료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열린 음악회니까 오셔서 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일주일에 몇 번씩의 연말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들은 모임에 늦다고 재촉하시고 아내들은 화장하는 데 바쁘시고 결국은 즐거워야 할 모임이 편치 않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즐거운 연말 모임이 돼도 좀 효과적인 화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각종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여성분들은 화장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오늘 박영숙 피부관리사를 모시고 연말에 좋은 메이크업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화장에도 어떤 효과적인 화장이 있고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요새는 피부를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는 화장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그러려면은 기초 화장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만일에 모임이 있다 싶으면은 그 전날 저녁이라든가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한 매사지를 하신 다음에 팩을 약간 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피부가 이렇게 우리 모델같이 이렇게 예뻐요. 촉촉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 색깔을 고르실 때는 딱 두 가지 색깔을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색깔과 비슷한 색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색깔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 두 개 고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루 펴바르죠.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볼 타치를 시작하겠어요. 볼 타치를 하실 때는 볼트는 얼굴의 기본형을 여기에 얼굴 눈 밑을 이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해주시고 처음부터 화장을 많이 진하게 하시게 되면은 지우기도 힘들고 모양이 배기 싫어요. 그 다음에 코를 중심으로 약간 요 색깔 그대로 잠깐 발라주셨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데이타임에는 이 정도만 하셔도 립스틱만 바르셔도 나가실 수 있으세요. 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볼타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썹을 약간 그려가지고 지금 눈썹이 지금 모델이 아주 예쁘게 잘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모델이 이렇게 약간 넣으셔가지고 조금만 너무 진하게 그린다든가 하면 사람이 인상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브러쉬를 혼자 갖고 계시다가 살짝 문질러 주신다면은 본인의 색깔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 역시도 여기 코가 약간 높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약간 넣어주시면은 색깔을 좀 넣어주시면 남았던 색깔로요 넣어주시면은 코가 약간 높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코가 높아 보이기 위해서는 코에다가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발라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이라이트를 약간 발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눈을 떠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약간만 밑에 좌라인 끝에만 약간만 넣어주시면은 눈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하게 되면은 눈이 너무 강조를 하게 되니까는요.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눈의 화장이 지금 이 모델은 굉장히 눈도 정상적으로 아주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아주세요. 눈 끝에 눈 위에를 약간 핑크색이 도는 샤도를 지금 저녁 화장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발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약간 부드러움 있고 깨끗해 보이고 좀 더 밝아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여자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입술이죠. 입술을 그리실 때는 약간 입술 라인을 먼저 타치하신 다음에 입술을 약간 그릴 때는요. 입술 밑에 라인을 먼저 그려주시고 입술의 빼쭉한 부분 여기를 약간만 그려주셔요. 그 다음에 오늘의 화장은 핑크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핑크톤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화장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밝은 색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핑크톤을 약간 바르신 다음에 입술이 촉촉이다 보이고 샤이니하게 보일 수 있는 립글로즈를 약간 발랐어요. 그러면은 그날의 저녁 메이크업 화장이 굉장히 돋보이면서 입술도 겨울에 촉촉해지면서 트지도 않고요. 화장을 했는데 뭔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화장을 흰색을 하나 어디서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하셔가지고 눈썹 밑에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약간 주겠죠. 각 눈썹 밑에 하이라이트를 약간 주시고요. 얼굴이 크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작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화장법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예.
얼굴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작게 보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굴이 큰 부분을 지금 모델과 같이 U존 에리아는 화장을 조금 더 짙은 색깔 발라주시고 T존, 이마, 코, 턱은 밝은 걸 발라주시면은 윤곽적으로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돋보여 보이죠. 튀어나와 보이게 하죠. 그러면서 어딘가에 포인트를 주셔야 하는데 눈이면 눈, 입술이면 입술 이렇게 해주시면 더 피부가 깨끗해 보이면서 얼굴이 좀 더 밝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때 화장의 가장 마무리는 이제 물론 피부톤이라 하겠지만은 파우더로서 한번 타치업을 한번 자연스럽게 더 해주시면은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화장을 했는지 저분이 분명히 화장은 하셨는데 굉장히 곱지 않나 그렇게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브라운 계통일까 아니면 핑크나 붉은 계통일까 선택하셔가지고 브라운 계통을 입으실 때는 좀 더 골드 브론즈 계통으로 화장을 해주시고 타치업도 그러시고 립스틱도 그러시고요. 그다음 핑크 오늘 모델처럼 핑크를 해주실 때는 핑크 립스틱에 핑크 아이섀도우에 핑크 브러쉬를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7시쯤 우리가 디너가 있다 싶으면 화장 한 2시간 전에 해주시면은 굉장히 더 밝고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3가지 신분 조회가 있습니다. 흔히들 네임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민 서비스국은 최근 이 같은 신분 조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네임책 지연이 왜 발생하면서 대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진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의 가족 초청 영주권 업무 처리가 많이 빨라져서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주권 인터뷰에 가서는 네임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스탬프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임책이란 이민국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신분조회 과정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임책 자체는 이민국 소관이 아닌 연방수사국, 즉 FBI 관할입니다. 이민국이 이민 신청자의 정보를 모아 FBI에 신분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FBI는 120일 내에 이민국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전에는 네임책 문제가 그다지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심사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최종 과정인 인터뷰까지는 이미 네임책 결과가 이민국 심사관의 서류철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임책 과정은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9.11 사태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에 관련된 국가안보 문제가 미국 정부의 주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강화된 네임책 절차 자체는 이해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임책 절차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네임책 처리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이민국이 FBI에 신청한 신분조회는 80% 이상이 6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도 12개월 내에는 대부분 처리되는데 약 2% 정도의 케이스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리 기간이 12개월을 넘어서서 몇 년 동안 지연되고 지문 채취가 다시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네임책 처리 지연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진행 사항을 문의하게 되지만 그저 기다리라는 얘기만을 듣고 실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라는 똑같은 대답만 듣는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대답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케이스의 성격과 이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처리 시간을 파악하고 과연 그 케이스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 기간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케이스의 성격과 계략적인 절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임책 지연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첫째, 연방의회 위원을 통해 FBI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주권 신청자나 시민권 신청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잠재적인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방의원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크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방의원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민국 또는 FBI의 업무 처리를 강제하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연을 강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법률 용어로는 맨다머스 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에 이민국이나 FBI의 업무를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맨다머스 소송을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 또는 FBI 네임책 업무 처리 지체가 분명히 정상적인 처리 시간 밖에 있음을 밝혀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나 FBI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이민국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열렸던 이민 변호사들과의 연례 회의에서 이민국 책임자들은 네임책 문제에 있어서는 신청자들과 이민국이 같은 편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임책 자체는 이민국에서 하지 않고 FBI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으로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부단히 노력하여 이제는 업무 처리 속도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네임책 지원으로 인해 최종 영주권 또는 시민권 승연이 지연되어 공연히 이민국만 원망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케이스의 성격과 진행 상황, 처리 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청자들의 이민 신청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네임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